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인요양 365TV입니다. 오늘은요, 노인장기 요양견의 설립 절차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실제로 지금 현재 시설을 설치 준비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로 달아놓은 내용을 보니까 그동안에 설립 절차에 대해서 그리고 서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좀 뭐랄까 그냥 간단 명료하게 그냥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요구하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시설을 설립할 때 설립 필증이 나오기 직전과 그 이후 그렇게 업무를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아마도 이제 우리가 신청지에서 지정지로 바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시군구 담당 공무원과 사전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장기 요양견이 너무 많다. 그러면 좀 보류가 될 수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좀 꺼려하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건물부터 알아보시고 뭐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시기보다는 사전에 공무원과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부지도 알아보고 부지 선정, 또 이제 건축에 들어가고 또 이제 뭐 방문 서비스 같으면은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임대에 관한 것들도 좀 알아봐야겠죠. 사무실을 알아보셔야 되고 또 하나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시장 조사 과연 시설을 설립하려고 하는 이 지역이 노인 인구가 많은가? 또 노인 인구만 많다고 되는 게 아니죠. 수급자들이 좀 증가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좀 양호한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인력을 확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설치 서류에 그 이력서와 자격증 사본을 동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전에 인력이 확보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같이 일할 직원들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 인력을 확보했을 때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할 것이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제출하는 서류에 이력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격증 사본도 그러니까 부득이 인력을 확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하셨으면 이제 준공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그 이후에 행정 절차가 많습니다. 물론 건축사가 또 대부분 알아서 도와주긴 합니다만 여튼 그런 업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문 서비스 같으면 사무실 임대 계약도 하셔야 되겠고 가구 배치 필요한 물품도 이제 사서 배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류를 꾸미셔야 되는데 설치 신고서 작성하고 장기 요양기간 지정 신청서 그리고 관련 첨부 서류 사업자 등록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이제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공구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문제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립 필증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뭘 해야 될까요? 그 이후에는 공인인증서 그리고 이제 시설 코드 이런 것도 등록하시고 장기 요양기간 정보를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셔야 되고 또 은행과 관련된 통장도 만드시고 또 인력 변경 신고 그러니까 시설을 설립하기 전에 확보했던 이 사람들 그대로 일하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중간에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하시고 이동 서비스 차량 등록도 하시고 또 이제 직원들을 추가로 계속해서 채용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결국 성비를 좌우하는 것은 수급자 수조, 수급자를 확보하기 위한 홍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설립되기 직전에 대한 것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영상을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자, 시공구에 제출할 서류 이미 설명을 다 들었어요. 설명을 다 들었지만 표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설치신고서 작성해야 되죠. 그런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첨부해야 될 서류가 있죠.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 입소보존금. 입소보존금은 큰 의미 없고요. 이용료, 그러니까 입소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이것은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뭐겠습니까? 등기등본, 그리고 그 사무실 이제 방문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사무실 임대 계약서 같은 거, 정기 안전 점검 확인서, 여기까지가 설치 신고서에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시공구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수질검사 확인서. 그러니까 수질검사 확인서는 설치 신고 당시가 아니라 운영하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장 이제 물을 써야 되니까 급하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설치 신고 작성하시고 제출할 때 같이 그냥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요.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 보시면 방문 서비스는요,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보십시오. 위치도, 평면도, 설비구조, 내역서는 방문 쪽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건물이 따로 없기 때문에. 또 하나, 정기 안전점검 확인서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수질검사 확인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건 필요합니다. 입소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는 첨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설치신고서. 제가 몇 번씩 보여드렸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복지시설, 이런 용어들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십시오.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은 노인 의료복지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양식을 다운받으실 때 노인 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서 이걸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요, 잠깐만요. 설치신고서 하단에 보시면 이처럼 첨부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1번에 보시면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의 주요 타겟은 법인 쪽이 아니라 개인 시설,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관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위치도, 평면도부터 설명드리겠죠. 자, 위치도는 쉽게 말해서 약도입니다. 약도. 이렇게 생긴 거 어렵지 않죠. 평면도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아파트 저기 뭡니까? 모델하우스 가면 평면도로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단면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이제 건축사가 제공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설비구조 내역서, 이것도 제가 이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자, 이제 뭐 딱히 양식이 없어요. 스탠다드가 없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뭐 면적, 건축 현황, 그리고 층별로 만들어진 시설, 그 면적,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 집기, 이런 것들을 먼저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소 부담 관계 서류, 이런 것들이죠. 대상자가 몇 등급일 때 서비스를 한 달에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만큼의 서비스를 받게 되면 비용은 얼마인지,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서류입니다. 근데 이것은 부득이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입소 상담할 때 이게 없으면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자료 좀 참고하셔서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첫 페이지고요. 두 번째 페이지는 이제 뭐 식비, 간식비, 뭐 대략 몇 번씩 제공되고 비용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기 안전점검 확인서, 양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직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누가 해주느냐? 그러니까 그 자격증, 면허증을 갖고 있는 그런 업체가 있어요. 그 업체에다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건축을 하실 때 이미 전기업자가 다 모든 전기 그 설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자가 실질적으로 확인서까지 끊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경우에 또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의뢰를 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이것도 건축하실 때 소방시설 쪽의 전문가들이 이미 시설 설치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이 그 증명서는 누가 끊어주느냐? 지역에 있는 소방서장이 끊어줍니다. 그러면 그 소방서에서 사람이 나와서 다 보시고 다 이렇게 둘러본 다음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이 증명서를 끊어줍니다. 이것도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수질검사서. 수질검사서는 보건환경연구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그냥 수질검사 이렇게 검색하시면 쫙 뜹니다. 그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시설 설치 지역에 수질검사할 수 있는 지역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요양기간 지정 신청서. 이 서류도 작성하셔야 돼요. 첨부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느냐? 일반 현황, 인력 현황, 시설 현황. 그리고 차량 목욕 같은 경우에는요, 자동차 등록증에 구조장치 변경사항 좀 더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또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또 근로계약서, 자격증 사본,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안에 사업 예산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계획서는 사업 대상, 서비스 내용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야 줘야 되겠죠. 그리고 운영규정,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이제 됩니다. 방문 서비스도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방문 요약,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역시나 다 필요합니다. 자, 일반 현황, 우선 지정 신청서 양식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뒤편에 보시면 첨부해야 될 서류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일반 현황부터 시작해서 쭉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일반 현황입니다. 일반 현황. 일반 현황 한 장짜리, 그리고 인력 현황 다 설명드렸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만 접하신 분들은 더듬어 가셔서 그 일반 현황, 인력 현황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작성 방법을 설명드린 게 아니라 어떠한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지 시기에 맞게끔 작성해야 될 서류를 안내해드린 영상입니다. 그리고 시설 현황. 시설 현황은 노인 요양시설, 또 이제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 그 용도가 따로 있고요. 또 재가 쪽,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조회관 보호, 단기 보호 이쪽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차량 목욕을 운영하실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에 바로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 구조장치 변경사항 이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격증 사본, 자격증 요양보호사, 사회보호사, 그러니까 자격증이 다 필요합니다. 자격증이 필요치 않는 직종은 조리원, 그리고 보조원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합니다. 사본을 하시면 원본이 아닙니다. 사본, 복사하고 원본 대조필을 딱 도장 찍으면 됩니다. 자, 그럼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설명드렸습니다. 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영규정 역시도 설명을 다 드렸던 내용입니다. 정 어려우시면 구글에 들어가셔서 요양기관 운영규정 이렇게 치면 상당히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조금 여러분들 기간에 맞게끔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가서 아시죠? 근데 이제 참 애매모호한 것은 이 사업자 등록을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무서에 딱 가서 신청을
하면 세무서 직원이 그 시설 필정, 그러니까 이제 시설이 인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시공구청에다가 이야기하면 시공구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안내를 해줄 겁니다. 여하튼 이제 사업자 등록까지 마치시면 기본적인 서류 작업은 끝난다. 자, 그럼 이제 시공구에다가 제출을 하셔야겠죠. 그럴 때 그냥 뭐 두서없이 이렇게 제출하지 마시고 이처럼 공문을 한 장 만드셔가지고 공문 표지를 만드셔가지고 제출하는 것이 훨씬 뭐랄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있어 보이죠. 뭔가 좀 제대로 갖춘 느낌, 체계적인 느낌, 제대로 준비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서 신뢰감을 올릴 수가 있다. 가급적 이렇게 이제 공문을 만드셔가지고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문에 대해서는 이 양식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는 뭐 구글이나 인터넷 등에서 검색해 보시면 양식을 참고할 만한 양식이 많습니다. 거기 맞춰서 만드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영상은 시설 설치할 때 도대체 작성하고 제출해야 될 서류가 도대체 뭐가 있냐라고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영상에서는 신고 필증이 떨어졌어요. 허가증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슨 업무가 기다리고 있느냐, 이런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